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통일 담론 하다가 급하게 방송을 중단하고 다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김민석 최고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동시대 같은 동지로 나라 사랑이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하는, 결애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나라 사랑이 같은 겁니다. 지금 37년이 지난 지금의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민족이 가야 할 길과 종착역은 같은 곳인 겁니다. 물론 가는 길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동지를 극단적으로 반대 세력, 적으로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름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또 조율해서 더 나은 길을 모색을 하는 것이 그게 동지인 겁니다. 이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가 이거 하나에 또 이것도 유산인 것 같아요. 여당은 친윤, 친한, 야당은 친명, 친문. 정치 속성이 매파, 비둘기파, 그러니까 온순파, 강경파로 나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색당파가 정치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진영이라고 하면 그 출발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지고 같은 진영인 겁니다. 다소 길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상대를 안티화하는 것은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것 이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민족으로 접근하면 가는 길도 유사할 수 있고 종착역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시대의 정치권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시고 X세대한테 행동하는 집단지성을 알려주시는 그런 두 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두 가지 이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세계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하나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이렇게 부상을 합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국가가 다 슬라브족이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슬라브족 간의 내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나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은 아니죠. 내전이 아니죠. 민족 내전이 아니죠. 그건 전쟁입니다.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전쟁, 한국전쟁은 그렇게 보면 내전이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볼 땐 그 당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군이 파견이 된 거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전쟁을 내전이냐 전쟁이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냉전 시대냐 탈냉전 시대냐에 따라서. 그 코로나 시대를 겪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공급망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국에서 공급망을 다 구축을 하자, 이런 공급망 재편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국 우선주의. 어떻게 보면 자국 우선주의가 사실 민족주의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과해서는 안 된다. 공급망 확보라고 하는 경제적인 세계사의 흐름이 블록화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내재된 새로운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민족주의가 뭐냐? 공동체의 연대감이 강하면서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그런 조화와 균형이 어우러진 그런 이념.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와 균형. 그 접점을 잘 차지하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치권에서. 특히 미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세계 경찰 이제 하지 않겠다. 내 돈 들여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토의 돈은 그렇게 투자 안 한다. 세계 경찰 어느 선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가 돈을 내서 해.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거기서 유일하게 중동 안에 이스라엘의 거점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전 세계의 평형을 이루는데 사우디하고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도. 네타냐후하고 푸틴이 정말 자국을 위해서 전쟁을 할까요? 물론 50%는 저는 자국을 위해서 한다고 봐요. 푸틴 같은 경우 옛 소련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 한 블록을 담당했던 주도 세력으로서의 소련, 강했던 소련, 그거를 되찾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동진 정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푸틴의 개인성이 상당히 50%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의 야망이. 러시아의 야망이 아니라 푸틴의 야망이 50% 차지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라고 하는 장기간 정권을 가졌던
그 개인의 지금 비리가 많이 있어. 당장 전쟁 끝나면 법정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국의 침해를 받아서 전쟁을 했지만 지속적인 전쟁을 해오는 이유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고 희석화하려고 하는 것도 50%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면 지금 900만 정도 되죠. 이스라엘은 700만, 500만 하고 줄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란이나 중동은 늘어납니다, 인구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의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자의반 타의반 몰락하게 돼 있어요. 5년, 10년 후가 되면. 인구는 국력이니까. 나중에 500만, 400만 돼가지고 그 많은 중동 국가하고 겨룰 수 있을까요? 핵이 있다고 해도. 역과강에서 한 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 그래서 빨리 미 대선 전에 서두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교적인 부분은 차지하고 미국도 그런 자국 우선주의로 간다는 거죠.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철저한 자국 실용주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웠을까요? 그 어려웠던 잃어버린 30년 한복판에서 일단 정치적으로 선점을 하고 그 정치적인 지역 패권이 돼야 경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베가 15년 전에 그런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휩쓸려가는, 자주적이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수록 한반도 통일은 난가보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미국, 중국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이제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냐는 거죠. 저는 한국 정부가 왜 주도적이지 못하게 가냐 이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잊혀졌던 또는 사라져갔던 그 가치, 민족과 결연하는 가치를 새롭게 이슈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 세계 외교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면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겁니다. 오픈해서 중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반도체 이외에는 바이오, 우주항공 전부 다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나마 반도체만 조금 앞서 있을 뿐이지. 자동차랑 비슷해요.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반 동안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조에서 1500조 까먹은 것 같아. 하루에 그래 1조, 2조씩 까먹은 거면 이게 나라가 유지가 돼요? 외교 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태호 1차장이 있는 한 새로운 일본 정부, 미국 정부 들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굴종이게 해요. 그 김태호는 중국이 망한다는 전제 외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요?
좋은 감정 갖고 있을까요? 무기를 그렇게 많이 수출했는데. 중국한테는 대만의 양안관계에 쓸데없이 관여하고 너무나 위험한 외교를 해왔잖아요. 외교가 바로 서야 나라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 차장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권 자체가 수권 능력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의지와 시스템이나 인적 구성,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야7당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법적 탄핵이 아닌 정치적 탄핵을 진행을 하셔야죠.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자연스럽게 사법적 탄핵은 가는 겁니다. 왜? 그동안 위법, 위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하셔야 돼요, 야7당. 그리고 같은 진영끼리 이렇게 다투고 지분 싸움 하지 마세요. 일정 부분 인정해 주시라니까.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지분 인정해 줘야죠. 그 사람들도 나름의 민주 세력으로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100% 내가 다 민주 진영에 지분 다 내가 하겠다? 그거는 더 위험한 겁니다. 독재로 갈 수 있어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그 상대 레드팀이 있어야 나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 다투느라고 지금 민주당도 내부 진영 다툼하느라고 국가 이 대란, 의료 대란, 민생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행동을. 그 군수 뽑는데 당이 전부 다 대표가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아웅다웅 싸워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국민이 응급실 앞에서 죽어나가는데, 자영업자가 하루에 3,000명씩 길바닥에 나왔는데, 그거 최고위원장한테 맡기면 돼요. 누가 당선돼도 정치적인 타격을 안 받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 왜 선거 때마다 다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멀리 보고 정치를 해. 올인할 때가 있고 적정선에서 당력을 기울일 때가 있는 거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82학번이 중심이 된 당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안철수 의원, 김민석 최고. 만약에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고 하면 최고위원으로 수정된 한준호, 허은하 대표, 이현주, 고민정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X세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 되게 해서 전국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배로서 알려주셔야지. 본인이 못하면, 당 대표로서 본인이 못하면 다음 세대한테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전국 조직 활용하고 여성단체 중심으로 오피니언 리더로서 강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하나 돼서 대화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민족주의 좀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